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수업은 이 파워플레이, 이 전에도 파워플레이 수업 계속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 전 수업도 들으신 분? 파워플레이 계속 듣고 있어요? 여기 지금 오전에도 있었죠? 파워플레이. 들었어요? 자, 오늘 수업 골프 트레이닝을 위한 파워플레이를 통한 수업인데, 우선은 이 수업은 트레이너, 그다음 피트니스 지도자를 위한 수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골프 트레이닝을 이제 시작을 할 때 내가 어떠한 생각으로 접근을 할 건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첫 번째, 여러분이 대한 고객은 프로 선수가 아니에요. 프로 선수가 아니에요. 프로 선수를 위한 골프 트레이닝이 아니라 제가 수업을 좀 준비해 온 건 뭐냐면 일반 회원, 그죠? 여러분의 일반 고객들이 이제는 골프를 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그 얘기도 들었어요. 혹시 들으셨나요? 이 골프 수업이 교과목에 들어가요. 초중고등학교 교과목에 들어가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골프라는 자체가 이제 대중 스포츠화 시키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하나의 파트가 이제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의 고객이 물론 내가 이제 아주 수준이 뛰어나면 골프 프로 선수를 위한 골프 트레이닝을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러려면 우선은 골프를 굉장히 많이 알아야 되고, 우선은 여러분한테 주 고객은 이제 예전하고 틀리게 골프를 치는 일반 회원들이 여러분의 주 고객이 될 거라고 하죠. 그러면 골프를 치는 주 고객한테 여러분들의 골프 트레이닝은 뭘 위한 게 되어야 될까요? 스윙을 잘 가르쳐? 그건 프로가 하는 얘기죠. 티처 프로가 하는 얘기고, 여러분이 골프를 치는 회원한테 해줄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그거에 대한 개념이 똑바로 쓰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 수업 준비하면서도 제가 지금 트레이너 선생님들한테 이 수업을 할 건데 이분들이 과연 이걸 배워가서 여러분의 고객, 골프를 치고 있는 여러분의 회원한테 뭘 줄 것인가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일 첫 번째 우선은 내 고객이 내가 지금 골프를 잘 치는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이 격차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한국에 한 4천 명 정도의, 지금 이제 더 늘었을 때 4천 명 이상의, 4만 명 이상의 트레이너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지도자를 다 합하면 4만 명 이상이 됩니다. 그 4만 명의 트레이너 중에 골프를 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골프를 치고 있는 트레이너, 지도자 다 합해서. 그렇게 많지 않죠. 왜냐하면 나이 연령대가 높지 않단 말이죠. 그러면 그 분들이 고객들이 골프를 치는 고객들에 대한 트레이닝을 접근을 할 때 이 골프를 치는 회원들은 대부분 나이도 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골프를 트레이너보다 많이 치고 있을 거라는 거죠. 더 많이 알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골프에 대해서. 그럼 과연 나는 내가 트레이너로서 골프를 치는 회원한테 골프 트레이닝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걸 줘야 이 회원의 입장에서 납득이 가고 그거는 당신이 전문가야 라는 어떤 하나의 파트를 인정을 하게 될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어떤 거를 여러분이 잘할 수 있을까요? 골프를 치는 회원한테 스윙폼을 임팩트를 좋게 만들어줘, 백스윙을 좋게 만들어줘. 아마 회원들 입장에서 선생님들이 얘기했을 때 그게 그렇게 신빙성이 높진 않을 거예요. 연령도 낮고 골프를 친지 나보다 훨씬 적어요. 6개월만 해도 골프는 뭐라고 하냐면 라운딩을 나오면 6개월만 차이가 나도 가르친대요. 6개월 먼저 배운 사람이 같이 라운딩을 가서 6개월 자기보다 늦은 사람을 가르쳐. 그 정도로 골프는 그게 되게 심해요. 그럼 뭐가 필요하냐면 우선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건 우선 상의. 골프를 치면서 내 회원이 다칠 수 있다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정말 많이 다칩니다. 저 역시도 골프를 배우면서 운동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골프를 치면서는 정말 목골도 부러져 보고 어깨도 다쳐보고 무릎도 아프고 손목
정말 많이 아프더라고요. 왜냐하면 골프 스윙이라는 자체가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회전의 움직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격차, 시간의 격차가 있는 회전의 움직임. 시간 격차. 그래서 굉장히 많이 다쳐요. 우리가 하는 보통 운동은 격차가 없어요. 그냥 돌리면 한 번에 다 돌리는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상지와 하지의 격차가 있어야 돼요. 시간의 격차가. 근데 그 격차를 두는 게 너무 어려워. 다시 여기서 따로 움직여야 돼요. 이런 것처럼. 따로 해야 돼요. 그게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뻣뻣하면 더 쉽게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선은 여러분들이 골프를 치는데 회원한테 내가 트레이너로서 접근할 때 가장 임팩트가 있는 부분은 상해에 대한 부분을 예방할 수 있다. 그리고 다쳤을 때 여러분들이 그에 대한 제어를 할 수 있다. 그게 골프를 치는 회원 입장에서 선생님들이 뭔가를 골프에 대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가장 신빙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윙 안에서 어떻게 다치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죠? 네, 그게 여러분의 전문 파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할까요? 골프를 쳐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치기 전도 굉장히 중요한데 치고 나서 몸이 굉장히 많이 뭉쳐요. 그래서 사우나가 항상 있어. 골프장에. 그죠? 그래서 뭐래? 항상 사우나를 하고 집에 가라고 해. 그만큼 골프 한 4시간, 5시간을 걸으면서 스윙을 하고 나면 굉장히 많은 골반과 허리와 이런 데 근육이 뭉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얘기해서 골프를 치기 전과 내변이 어느 정도 라운딩을 나간다고 하면 골프를 치기 전에 몸 상태를 만들어줄 수 있고 기능적으로 그 다음에 골프를 치고 나서 돌아왔을 때 다시 트레이닝을 하러 왔을 때 그 사람의 몸을 어떻게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게 여러분의 또 굉장히 중요한 파트예요. 대부분 골프를 치기 전에 항상 캐디가 스트레칭하고 시켜요. 근데 골프 스윙 라운딩이 끝나고 집에 갈 때는 체조를 안 시켜줘. 그런 운동을 처음 봤어. 쿨다운을 하지 않는 운동이 골프예요. 그래서 집에 오면 엄청 힘들어요. 그 다음에 몸도 굉장히 뻐근하고. 근데 몸이 뻣뻣한 사람은 분명히 더 심할 거라는 거죠. 그게. 근데 그게 그 다음에 또 라운딩을 가거나 또 그냥 일상생활을 좀 진행해. 그게 계속 반복되면서 재상의를 만들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수업을 접근하면서 여러분들이 꼭 가져가야 되는 게 두 가지. 골프의 스윙의 순서 안에서 어떤 상해가 일어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상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가동성과 어떤 안정성의 회복을 시킬 수 있는지. 물론 오늘은 파워플레이를 이용해서 하겠지만 그 동작들을 이해하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웨이트 머신이든 밴드든 아니면 어떤 필라테스 기구든 다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분명히 내 회원이 골프를 치고 있다면 라운딩 전과 라운딩 이후에 날 다시 찾아왔을 때 분명히 그 사람의 몸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 두 가지만 해도 여러분의 골프를 치는 회원은 여러분들을 전문가로 인정할 거고 분명히 굉장히 많은 것을 주게 되는 트레이닝을 하게 될 거라. 그리고 실제로 나는 골프를 위한 내가 PT, 퍼스널 트레이닝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도 된다라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어설프게 자꾸 골프 스윙을 얘기하고 있고 골프 스윙을 가르치려고 하면 정말 할아버지한테 아이가 계속 얘기하는 경우가 돼요. 아시겠죠? 그게 제일 중요해요.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이게 골프 스윙이죠. 타이거 우즈의 골프 스윙인데 골프를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자, 이게 맨 처음에 이루어지는 이 모습이 뭐죠? 이게 골프 스윙의 가장 중요한 구간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트레이너로서 항상 어떤 운동 종목을 접할 때 제일 먼저 어떻게 하죠? 운동의 구간을 나눠야 되지. 그치? 이거 이제 백스윙이라고 해요. 백스윙. 다시 얘기해서 내가 공을 치기 위해서 감는 거야. 그렇죠? 이걸 백스윙이라고 합니다. 백스윙의 파트고 다시 해서 공을 던질 거면 또 어떻게 해? 뒤로 내가 다시 손을 뒤로 돌리는 동작이 있는 것처럼 골프에도 이런 백스윙이 있어요. 백스윙 다음 뭐가 있죠? 다운스윙이 있어요. 내려오는 시간이 있다. 내려오는 시간. 그 다음에 임팩트, 볼을 치는 순간이 있고 그 다음 볼을 치고 나서 팔로우라고 하는 동작이 있어요. 팔로우라는 동작. 그 다음에 마지막에 피니시 동작이 있어요. 이게 우선 골프의 가장 중요한 단계. 첫 번째 백스윙, 그 다음 다운스윙, 그 다음에 임팩트,
그다음 팔로우 피니시. 자,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백스윙의 저 모습을 봤을 때 지금 타이거 우즈의 스윙 폼이니까 너무나 완벽한 폼이잖아요. 그죠? 어떠한 신체 기능이 필요할까? 저 백스윙을 이제 거꾸로 봐야 되거든요. 백스윙을 못하는 사람, 그죠? 대부분 사람들이 백스윙을 저렇게 멋지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저 백스윙을 못한다는 건 어떤 게 문제가 있을까요? 저 동작을 하려면 어떤 게 우선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떠한 가동성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응? 척추, 흉추의 회전의 가동성, 오케이. 또 신전의 가동성, 또 한쪽 팔은 굉장히 많이 펴져 있고 한쪽 팔은 접혀 있어요. 처음에는 저 동작을 보면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팔을 들고 이 팔이 저기까지 올라갈 수 있지? 근데 나중에 저게 돼. 자, 저 백스윙의 모습이 제대로 안 되면 다음 스윙도 망가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 백스윙이 안 될 때에는 우선은 멀리 칠 수도 없고 굉장히 내려치는 모습에서 팔꿈치와 손목을 굉장히 심하게 다쳐요. 자, 그 다음에 다운 스윙과 임팩트를 같이 묶어보면 다운 스윙에서 임팩트를 올 때에는 어떤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 임팩트를 내려올 때 어떤 모습이 보여요? 이따 제가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우선 선생님들이 이 완벽한 모습을 보면서 내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 저걸 하려면 지금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 임팩트의 저 모습을 보면 자, 어떤 모습이 지금 일어나 있는 것 같아요? 백스윙에서의 모습과 완전히 반대의 골반이 이동이 돼 있고 그 다음 회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백스윙으로 오면 체중이 거의 어느 정도 오냐면 오른발에 한 7대 왼발에 한 3 정도까지 와야 돼요. 7대 3 정도. 근데 임팩트가 될 때에는 거의 왼발에 거의 10 가까이 가요. 10 가까이. 그러니까 체중 이동이 완전히 와야 되고 그 다음에 골반이 완전히 반대 회전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상지도 완전히 회전해서 내려와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어깨도 완전히 바뀌었죠. 그렇죠? 오른쪽 어깨가 한참 뒤에가 있다가 단전히 이제 내 앞에까지 와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절대 골반이 먼저 돌면 안 돼요. 골반이 완전히 잡고 있는 상태. 지금 이게 다운스윙 할 동안에 안 돌죠. 골반이 정면에 있어요. 그렇죠? 정면에 있어서 상지가 완전히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 다음에 골반이 회전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팔로우가 같이 진행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팔로우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렇게 두 발이 펴져서 완전히 뻗지 않으면 혹시 들어갔을지 모르겠지만 치킨 윙이라고 하는 모습과 같아. 그러니까 팔을 뻗는 게 아니라 팔을 들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팔로우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제가 다쳤던 것처럼 늑골을 심하게 다쳐요. 특히 남성들은 100명 중에 90명 이상이 늑골을 다쳐요. 늑골이 부러지지 않아도 금이 갈 수도 있고 등 쪽의 통증이 굉장히 많이 나죠. 왜냐하면 남성은 특히나 상지가 좋기 때문에 상지로 굉장히 빠르게 치는 그 습성을 갖고 있어요. 여성은 100명 중에 10명이 안 된대요. 다치는. 근데 그 10명이 굉장히 세게 치는 장타들 같은 경우다. 이 늑골의 통증을 느낀다. 그래서 이 팔로우 같은 경우도 임팩트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골프 스윙. 팔로우가 완벽하게 나와야 자연스러운 피니시가 돼요. 그리고 골프를 치면서 계속 다치는 사람들이 특징은 피니시를 안 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근데 피니시는 팔로우가 완벽하게 이루어졌을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게 피니시인데 다시 해서 팔로우가 완벽하지 않으면 피니시가 안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 하게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백스윙, 테이크백에서 올라와서 백스윙, 그 다음 다운스윙, 임팩트, 팔로우 피니시 이 동작들을 잘 알고 계셔야 돼. 그 안에서 어떠한 내가 신체적인 우리가 기능이 필요한지, 바이오메카닉이 필요한지 좀 알아야 되고 내 회원이 저기서 뭘 놓치고 있을지 이거에 대한 걸 좀 아시면 트레이닝이 가능해지게 돼요. 자, 오늘 이제 질환에 우리가 이제 상해에 대한 부분을 조금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자, 우선은 가장 일반적으로 골프를 치면서
다치는 모습. 근데 이제 프로와 아마추어가 틀려요. 우리가 대하는 이 고객은 프로 선수가 아니라 아마추어 골프를 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아마추어예요. 아마추어. 프로를 얘기하는 게 프로가 다치는 모습은 저거랑은 좀 틀려요. 아마추어가 다치는 모습은 첫 번째 뭐냐면 좋지 않은 바디 메커닉을 갖고 있다. 다시 해서 뻣뻣하고 잘 안 움직이는 거. 순서도 잘 안 맞고, 그죠? 효율적인 몸을 쓰지 못하는 거. 왜냐하면 골프라는 자체는 거의 관절을 다 쓴다고 생각해요. 손목에서부터 발목까지를 다 쓰는 관절. 근데 그게 수평면의 회전의 움직임이라. 그러면 일상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정말 온몸의 관절을 다 쓰면서 그렇게 꼬았다가 피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좋지 않은 신체의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스윙에 이제 좋지 않은 바이오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요거는 프로가 좀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죠? 근데 또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와이프랑 같이 지금 이 레슨을 꽤 오래 받고 있는데, 저희 와이프가 안 좋은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신체적으로. 아무래도 여성이니까 손목도 약하고 이렇게 하겠죠. 스윙을 계속 배우고 있는데 그 신체에 좋지 않은 기능이 좋아지진 않아요.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프로가 줄 수 있는 게 신체의 기능을 좋게 만드는 건 아니에요. 스윙의 폼을 조금씩 바꿔줄 수 있지만 내가 신체적으로 약한 부분을 좋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윙을 배우러 가가지고 손목 운동을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수업 중에. 스윙을 배우러 가서 어깨에 대한 외회전 운동을 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죠. 스윙을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프로님. 그죠? 그러다 보니까 신체적 기능이 좋아지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그걸 반복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손목을 하면 나는 맨날 끝하고 집을 들고 손목이 아파요. 그럼 이제 손목 맨날 파서 붙이고 또 가. 근데 또 스윙해. 그죠? 남편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2년 치면 괜찮아진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마 2년 치기 전에 그만둘 수도 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스윙의 바이오메케닉, 역학적인 모습이 좋지 않아요. 다시 얘기해서 아까 얘기한 백스윙으로 갔다가 다음 스윙부터 임팩트로 가는 그 모습이 끊겨있는 연결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아마추어의 가장 큰 실수, 특히 남성들, 투머치, 너무 많이 안 쉬어. 볼 하루에 가서 2-300개씩 치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여러 가지 또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저것들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회원은 저 세 가지를 항상 하고 있다. 특히 남성 고객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추 쪽은 어떻게 항상 많이 같이 했냐? 대부분 사람들이 요추의 로도시스를 잘 갖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 오렌지 앉아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추가 굉장히 많이 열려있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요추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나타나는데 남성들은 보통 디스크가 터지기도 하고 과하게 돌리거나 특히 남성 아마추어는 드라이버만 잡으면 그 열정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천천히 치면 똑바로 가는데 천천히 치질 않아. 거기서 쇼를 하고 싶은 거죠. 그게 진짜 쇼가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골반을 돌리는 거야. 그럼 골반의 회전보다 요추는 더 많은 회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염자리 있고요. 백스윙이 좋지 않아. 근데 내가 다운스윙과 핀시만 한쪽 방향으로 많이 해. 그럼 어떻게 될까요? 허리가 한쪽으로만 계속 휘게 되는 거지. 그런 형태를 갖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여성 골퍼나 아니면 허리가 과하게 젖혀있는 사람들은 한쪽에 파셋이라고 하는 요추의 관절을 계속 부딪히는 이 모습을 하게 돼요. 그래서 허리에 통증을 갖는 경우가 많고. 밑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스테노시스나 여러 가지 퇴행성 모습도 있지만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 세 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염좌, 그 다음에 명관절 증후이라서 요추의 관절면의 한쪽 부분이 계속 많이 닿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백스윙에서 계속 많이 닿는다면 오른쪽에 있는 파셋이 굉장히 많이 닿겠죠. 그런데 이제 보통 핀시를 과하게 하는 사람들은 왼쪽의 요추 관절이 굉장히 많이 닿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어깨의 상해가 되게 많아요. 어깨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 익스턴 로테이션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익스턴 로테이션이 안 되는데 백스윙은 굉장히 편안한 익스턴 로테이션을 해야 돼요.
그리고 중부 승모를 정말 잘 쓸 수 있는 상태예요. 아부 승모. 이 동작이 돼야 돼. 이 동작. 여러분 해보세요. 팔꿈치를 어깨보다 조금 높게 턱 높이에 갖다 놓고 그대로 돌려봐요. 이게 편안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엄지손가락이 돌아야 돼. 이 모습이 편안해야 돼. 그렇죠? 근데 이게 편하지 않은 사람이 많죠. 이게 안 하는 사람. 그 사람들 같은 이제 백스윙에서 어떤 모습이 되냐면 임핀지, 굉장히 심하게 찝히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요. 그리고 또 다운스윙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근육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견갑하근. 견갑하근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원래 어깨를 다치는 것 중에 우리가 throwing injury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공을 던지면서 다치는 사람들, 공을 던지면서 다치는 사람들은 대부분 견갑하근이 굉장히 과하게 수축을 하면서 어깨를 날리게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견갑하근은 뭐랑 붙어 있죠? 대박적으로 어떤 근육과 같이 붙어 있어요? 전곡, 그죠? 전곡은 전인을 시키는 근육이죠. 견갑하근은 내외전을, 그죠? 올라와 있던 손이 그대로 뿌려질 때 내외전과 전인을 수도 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견갑하근이 굉장히 심하게 뭉치게 되고, 그럼 어떻게 돼? 얘는 내외전근이잖아. 그러니까 다시 또 외회전을 제한시키게 돼요. 그래서 어깨에서 굉장히 많은 부딪힘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골프 스윙을 하다가 어깨가 다쳐왔다고 하면 제일 먼저 머리에서 떠올라야 되는 근육 중에 하나가 견갑하근. 알겠죠? 견갑하근이 우선은 과하게 수축돼 있을 가능성이 있고 전공과 유착 상태를 가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머리에 항상 갖고 계십니다. 그럼 임핀지가 나타나는데 임핀지가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익스터널 임핀지라고 해서 위쪽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해서 견봉 바로 위 상부면에서 임핀지가 나타나요. 팔을 옆으로 들어올릴 때 뜻하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팔을 백스윙하고 외회전시킬 때.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이걸 극하근의 임핀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극상근의 뒤쪽 부위에서 임핀지가 일어나는 걸 우리가 인터널 임핀지라고 해요. 인터널 임핀지. 극상근의 상부에서 나타나는 것을 익스터널 임핀지. 그 두 가지가 나타나요. 팔을 들 때 아프면 극상근의 상부, 견봉 바로 밑에서 통증이 나타나는 거고 외회전, 내가 백스윙을 해서 얘를 뒤로 돌리는데 통증이 나타난다면 걔는 극상근의 후면부. 아시겠죠? 그 두 가지 임핀지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그 다음 또 이따가 저희가 동작 안에서 다시 얘기할 겁니다. 우선은 제가 개괄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 가장 많이 나타나는 그 증상 중 하나가 바로 팔꿈치 통증. 근데 두 가지로 나타나요. 팔꿈치 통증은 리드하는 팔. 다시 해서 제가 오른손잡이로서 골프를 치면 이렇게 치겠죠. 이렇게. 그죠? 그럼 이게 리드 팔이에요. 맨팔. 그 다음에 뒤에서 쫓아오는 이 팔, 이게 트레일. 그래서 뒤쪽에서 오는 팔은 보통 어디를 쫓아오는 팔을 갖다가 얘를 프로네이션 시켜야 돼. 프로네이션. 그죠? 그래서 플렉서 근육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안쪽에 있는 플렉서 근육들은 대부분 팔꿈치 안쪽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골프 엘보, 내측 상과염이 나타나는 팔은 트레일 앞. 그죠? 뒤쪽에 있나. 오른손잡이면 오른쪽 팔. 외우세요. 본인이 아파요. 그 다음 왼쪽 팔은 어디가 아플까? 왼쪽은 반대. 왔다가 얘는 스피네이션을 시켜야 돼. 스피네이션. 그렇기 때문에 이 팔은 어디가 아파? 테니스 엘보, 외측 상과요.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빨리 캐스팅을 하거나 손을 꺾어 커피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익스텐서 근육이 나타나게 되고 또 어떻게 초보자들이 제일 많이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뒷땅. 뒷땅을 칠 때 이 손은 이렇게 돌려 있는 상태고 이 손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이쪽은 바깥쪽 내측 상과. 그 다음에 트레일 암은 내측 상과의 통증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추는 염좌, 그렇죠? 그리고 한쪽이 파스 신드롬, 아니 디스커네이션. 그 파스에 따라서 틀려요. 이따 어드레스 자세를 보면. 그 다음 어깨에는 임핀지. 그 다음 로테이트 컵 텐더나이티스가 나타날 때 견갑하근. 견갑하근 통증이 있으면 어떻게 나타나느냐?
손을 뒤집었을 때 어깨 상부 때 이 안쪽에 깊숙한 곳에 통증을 받아요. 그래서 마치 이두박근 건염처럼 느껴져요. 근데 이두박근 건염보다 좀 더 안쪽에. 선생님들 이렇게 손하면 상골두가 있죠? 상골두 안쪽을 만져보세요. 안쪽. 손을 뒤집어 놔야 돼요. 안쪽. 이 안쪽. 이 앞이 아니에요. 이 앞은 이 뒤에. 이 안쪽에서 나타나는 통증을 갖게 돼요. 견갑하고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팔꿈치는 리담은 행세부, 외측 상관. 그 다음에 트레람은 골프에부, 내측 상관. 아시겠죠? 이 정도는 알고 계시면 돼요. 이게 가장 많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쓴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골프 학교에서 한 얘기.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그리고 회복해야 되는 거는 잘못된 스윙. 이름이 있어요. 이름. 요거 정도 이제 알고 있으면 아는 척이 돼. 골프를 치는 분한테 왜 채를 빨리 뿌려야 돼? 왜? 내가 높아졌잖아. 볼에서부터. 그러니까 채가 길어야 되는 거지. 이거 어떻게 돼? 눕히지 못하고 돌아올 때 눕혀서 들어오지 못하니까 내가 돌려서 몸이 세워져 버리면 그대로 내려 찍는 거야. 이렇게. 아니면 뒤에서 찍거든. 그래서 허리를 다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깨도 그렇고 발꿈치. 아까 얘기했던 그 상해들이 다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러면 어드레스에서 어떤 모습을 회복시켜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그리고 백스윙, 다운스윙. 자, 이 C 파스는 허리를 다치기 쉽고 회전을 하면 금방 일어서 버린다는 거예요. 이따가 다운스윙에서 나오는 월리 익스텐션하고 연관이 돼요. 그대로 엉덩이를 딱 대고 여기 있어야 되는데 백스윙을 했다 돌아오면 이렇게 서버려요. 엉덩이 앞으로 밀어서. 어깨에 찍는다고 해요. 스윙을 그대로 뺐다가 이렇게 찍어버려요. 그래서 팔로우를 하면 이렇게 들어요. 이렇게. 보통 이런 사람들 다치기. 그래서 허리를 다치기 굉장히 쉬운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 이분은 어떨까요? 이분이 이제 백스윙을 하면 허리가 굉장히 아파져요. 저분들은 이제 후반 라운드에 갈 때쯤 되면 허리가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코어가 너무 약한 거지. 앞쪽에 코어가 약해서 허리 쪽에 많이. 자, 백스윙을 잘해. 저 사람들의 특징. 근데 중요한 건 다운스윙에서 힘이 없어. 다운스윙은 앞쪽에도 코어를 써야 되는데 앞쪽 코어를 통해서 앞쪽으로 밀 수가 없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코어가 굉장히 약하고 이분들은 뒤쪽에 있는 등 쪽의 근육이 약하죠. 그리고 또 하나 햄스트링과 힘이 엄청 타이트한 거예요. 그래서 골반을 세우지 못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회복을 할 거냐. 그래서 첫 번째 C 파스처를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회복. 자, 기억하세요. 이게 여러분이 적어놔야 되는 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적어놔요. 허리를 다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내려올 때 상체가 들리기 때문에 바닥을 찍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 회원이 만약에 허리가 아파. 그럼 이제 나 뭘 해줘야 되냐면 햄스트링에 대한 이완, 자골신경과 햄스트링 이완, 그 다음 두 번째 힙 조인트의 모빌라이제이션. 그래서 골반을 세울 수 있게 만들어줘요. 아시겠죠? 그 다음 두 번째 포스 체인 운동 시켜야 돼. 그렇죠? 힙 플렉션 상태의 스쿼트 포지션에서 뒤쪽의 근육을 계속 동원할 수 있는 후면사슬을 발달시켜줘야 돼. 근데 고관절 굴곡 상태에서 뒤쪽의 근육을 고관절 신전 상태에서 같이 쓰는 건 어렵지 않아요? 엎드려서 손 들고 하는 건 쉽지. 근데 중요한 건 굴곡 상태에서 뒷근육을 동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힙이 타이트하게 돼. 그래서 같이 C자가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 사람은.